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도 이전 세션에 이어 실제 셀러분들과의 인터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바로 지난해 8월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약 반년 만에 매출 100만 불을 돌파한 로봇 청소기 브랜드 에브리봇의 아마존 진출 과정과 성공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에브리봇은 다른 로봇 청소기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물걸레 청소에 특화된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에브리봇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에브리봇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1세대 로봇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으로 서비스 로봇 분야의 개발, 제조, 유통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바닥의 청결 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한국의 주거 문화에 특화된 바퀴 없는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에 출시하였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물걸레 로봇 청소기 모델 엣지를 2019년에 출시해서 2021년까지 국내 로봇 청소기 카테고리에서 3년 연속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3년 연속 판매율 1위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에서 매출이 성장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확장을 생각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마존 입점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아마존 입점을 결심한 시기는 2019년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해외 각국의 바이어들과 직수출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가격 및 마진 구조, 마케팅, 매출 규모 같은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해서 직접 진출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중소기업이 현지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단일 판매 채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미국 아마존닷컴을 타겟팅해서 입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입점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아마존 입점을 결심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입점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준비 기간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마존 미국에 대한 마켓 리서치부터 아마존 런칭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0년 7월에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의 담당 매니저님과 업무를 하게 되면서 입점 이전부터 제품 판매 페이지의 구성, 전략, 물류 운영 방식, 그리고 런칭 이후의 판매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아마존 미국 런칭까지 탄탄한 준비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세 페이지 구성과 제품 패키징, 그리고 물류 방식 등 판매를 준비함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아마존 판매 페이지에 있어서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기능은 많은데 셀러들에게 제공되는 제품 페이지의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구 포인트 위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이제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제품 페이지 구성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유효하게 작용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요 경쟁사 제품들의 판매 페이지를 참조하면서 우리 제품이 더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뽑아내고 더 돋보이게 표현할 키워드나 이미지를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 페이지의 리뷰에 로봇 청소기의 바퀴 자국이 바닥에 많이 남는 것이 불만이라는 리뷰를 분석해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강조 포인트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 포인트 부분은 텍스트가 많으면 소비자들이 잘 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술형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핵심 문구 위주의 개조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동영상은 브랜드 등록이 완료된 셀러의 페이지에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품의 모든 특장점을 가장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꼭 브랜드 등록을 거쳐서 업로드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구성 방식을 고민하는 셀러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아마존 입점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 운영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네,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한 예측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점 후 한두 달 정도는 물류 운영으로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점 초기에는 매출액에 집중하기보다는 광고비와 매출의 적절한 밸런스를 세팅해 간다는 계획 아래에서 1차 판매 재고분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판매 초기부터 광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아마존 물류처리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배송 방식인 FBA 재고에 품절이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품이 품절되면 판매 페이지 노출이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페이지 노출을 어떻게든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즉시 아마존 물류 운영을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발송하는 MFM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2차, 3차 입고 물량은 항공운송을 통해서 급하게 배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한두 달 정도는 MFN으로 운영을 하면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제품을 발송하고 또 정신없이 아마존 시스템에 적응하고 정말 바쁘게 업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초기 물량을 조금 여유 있게 보냈더라면 보다 순조롭고 빠르게 초기 판매량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초도 물량 예측과 2차 선적을 대비하는 기간까지가 재고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너무 많이 보내도 문제고 너무 적게 보내도 바로바로 재고를 채워야 할 텐데 그 입고 기간까지 리드 타임을 고려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기간일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셀러분들에게 물류 운영 방식에 관해서 조언을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아마존 판매와 물류의 핵심은 FBA 운영에 있기 때문에 FBA에 재고 결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판매 초기에는 목표로 잡고 계신 입고 예상 스케줄보다 최소 열흘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안정적인 재고 발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수익 구조에 있어서 명확하게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국제 운임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상품처럼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을 취급하시는 경우라면 해상 선적을 통해서 기간의 여유를 가지고 재고 발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경험의 인사이트가 담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에브리봇은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한 미국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아마존 입점 한 달 만에 아마존 초이스에 선정되고 100만 불의 매출을 달성한 브랜드인데요. 사장님은 에브리봇의 아마존 성공 요인이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그 이외의 필수적인 사항은 브랜드 레지스트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마존 런칭 이전에 미국 상표권을 이미 등록해 두었는데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매니저분의 조언 아래 런칭 이전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했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완료되어야만 동영상 업로드, A+ 컨텐츠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점 전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 제품처럼 동영상을 통해서 제품의 동작이나 활용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사전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꼭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마존에서 가장 기대되는 날이 프라임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점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프라임데이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아마존 구매자 유입량 자체가 수십 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재고를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프라임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는 매출 확보를 위해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이벤트 시즌이죠. 이 프라임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를 성공적으로 마친 에브리봇에서 한번 다른 셀러분들께 공유해 주실 만한 후기가 있을까요? 저희는 프라임데이를 중심으로 한 전후 2, 3일의 기간 동안 한 20% 정도의 가격 프로모션을 걸어두고 프라임데이 5일 전부터는 CPC 광고비를 평소 대비 2배 이상 높게 책정해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라임데이 기간에 평상시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여파로 상품 리뷰가 많이 쌓이면서 상품 인지도도 덩달아 상승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말 시즌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의 판매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의 경우 프라임데이 못지않게 구매자 유입량이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셀러들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충분한 판매 재고 확보와 더불어 내 외부 광고 운영, 그리고 할인 판매가 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 CPC 광고 데일리 예산을 평소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증액시켜두고 불프 시즌 일주일 전부터 미주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지명 광고를 4회에서 5회 정도 진행해 두었습니다. 덕분인지 한인 구매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주문 페이지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할인율 역시 저희가 정해둔 최고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약 10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의 경우 프라임데이와 달랐던 부분은 평소 대비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판매율 상승이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쭉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1월은 아마존에서 가장 매출이 나온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와, 블랙 프라이데이를 겨냥해서 세운 전략이 이런 소비자의 수요와 만나서 확실한 성과를 발휘하셨던 것 같네요. 이렇게 작년 프라임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 성공적인 판매를 진행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경험하신 새로운 또 매출 상승의 모멘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올해 저희는 아마존에 새로운 색상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매출 상승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원래는 아마존에 엣지 화이트 단일 품목으로 한 개의 상품 페이지만을 운영하다가 신규 색상인 엣지 모카 제품을 올해 3월 초에 출시했는데요. 이때에도 대략 2주간의 출시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매출이 상승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엣지 모카의 성공적인 출시 이후 판매 상품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과 브랜드의 노출 빈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 더불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취향에 보다 맞는 색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일평균 매출이 기존 대비 약 1.5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상품 베리에이션을 만든 것이 매출 상승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고, 이런 걸 봤을 때 국내에 출시하는 제품들은 바로바로 이어서 아마존에 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제품군을 아마존에 전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대부분 처음 아마존에 입점하는 셀러분들이 가장 막막해 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어떻게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존에는 키워드 검색 광고인 스폰서드 프로덕트나 스폰서드 브랜드 같은 광고가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데, 혹시 에브리봇에서는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셨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는 입점 초기에 CPC 키워드 광고를 위주로 진행했고요. 일평균 목표 매출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광고비를 미리 책정해 두고 그에 따라 광고비의 증감을 조율했습니다. 광고비를 집행하고 최소 5에서 7일이 지나야지 그 효과를 서서히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광고 효율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임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이나 유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그에 따라 매출 목표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에 데일리 광고비를 2배에서 3배 정도 상향 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판매 초기에는 자동 타겟팅 위주로 광고를 집행했고, 저희가 속한 카테고리에서 키워드별 검색량과 입찰가 정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뒤부터는 수동 타겟팅으로 전환을 해서 광고를 집행했는데, 키워드 분석만 잘 된다면 수동 타겟팅에서 더 큰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의 경우에는 실제 운영 중인 판매 상품 페이지가 3개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입점 초기부터 브랜드 광고를 집행할 수는 없었지만, 물걸레 액세서리 판매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또 신제품 엣지 모카를 출시하고 나서부터는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더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브랜드를 소개하고 또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 따라서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프로덕트 광고와 병행하면서 아마존 내에서 에브리봇의 브랜딩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에 런칭하는 시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 1차 판매 물량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산정해서 입고를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입점 초기 판매량도 더 늘리고 적은 물류 비용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더불어 본격적인 판매 개시 이전에 아마존 진행이 가능한 바인 리뷰 프로그램을 꼭 진행했을 것 같고, 아마존 외부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함께 진행했더라면 더욱 많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바인 리뷰 프로그램은 제품 리뷰가 30개가 넘어가면 신청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계획해서 신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입점한 다른 브랜드 오너 혹은 예비 브랜드 오너들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매할 제품과 그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존은 어떠한 다른 판매 채널보다 커다란 기회를 셀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또한 판매자가 직접 상품 페이지를 꾸미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종합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생생한 리뷰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각종 판매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은 셀러가 추후에 더 나은 전략과 개선점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마존이라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을 찾아 끝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입점 초기 에피소드부터 프로모션 시즌 대비 전략, 광고 집행 노하우까지 함께 공유해주신 에브리봇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글로벌 셀링 코리아를 통해서 에브리봇과 같은 한국의 훌륭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